자, 이번 소단원 제목은 원소를 기호로 표시해입니다. 자, 지금 한 3가지 정도 표시가 조금 보이는데요. 자, 첫 번째 그림은 분리배출하라는 이런 표시죠. 자, 철로 분리해라. 분리수거할 때 이런 표시 많이 봤었죠? 자, 두 번째 표시는 직진하지 말아라. 뭘 금지하는 표시. 이렇게 빨간색에 이렇게 짝대기 있으면 금지하는 표시인 것 같고요. 세 번째 그림은 엘리베이터 표시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나 마트 가면은 자, 이런 표시 있는 대로 막 가게 되죠. 엘리베이터 타러. 자,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, 우리가 조금 편하죠.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몰라도 이런 그림만 보고도 어떤 표시인지 예상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소는 어떻게 표시할지 배우는 단원이 이번 단원입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세요. 이 그림을 보면은 예전에 연금술사들이 사용했던 이 기호들인데요. 자, 금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거나 은을 이렇게 달 모양으로 표시하거나 해서 그림으로 어떤 원소를 넣었는지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그림은 뭐냐면은 돌턴. 자,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사용했던 기호라고 해요. 이 돌턴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안에 이렇게 글자나 이런 그림을 넣어서 표시를 했는데요. 자, 이렇게 아까 연금술사나 돌턴이나 어떤 식으로든 원소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원소의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. 자, 그러면 그림으로 한계가 있게 됩니다. 자, 고래에서 나온 게 이를 원소 기호라고 하는데요. 이 원소 기호는 처음에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소 기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원소 기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셔야겠는데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, 원소 이름. 자, 원소 이름의 첫 글자죠. 첫 글자. 자, 첫 글자입니다. 첫 글자를 알파벳을 대문자로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, 예를 들면은 탄소예요, 탄소. 자, 탄소가 이렇게 라틴어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, 자, 라틴어 이름을 보고 나서 이 알파벳이 쭉 보이죠? 맨 첫 글자.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셔야 됩니다. 소문자 안 돼요.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. 탄소라고 우리가 할 필요 없이 그냥 탄소 C. 원소 기호 중에 C가 나오면은 얘는 다 탄소구나. 이렇게 알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첫 글자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. 아까 탄소 C였죠. 근데 염소를 봤더니 염소도 맨 앞자리가 뭡니까? 자, C예요. 그럼 첫 글자가 같으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써야 되느냐? 자, 중간 글자를 택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게 돼요.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가 C로 같았죠. 근데 C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소문자 L을 골라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방금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이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요. 다양한 원소 기호를 표시하게 되는데 자, 써보면 수소는 H고요. 헬륨은 He. 자, 두 번째 소문자죠. 탄소는 C, 질소는 N. 산소는 O, 이거 대문자입니다. 나트륨은 N, 대문자에 그 다음은 소문자. 자, 마그네슘은 처음에 대문자에 두 번째는 소문자. 자, 알루미늄은 Al, 칼슘은 Ca, 철은 Fe, 염소는 Cl, 칼륨은 K, 첫 글자 대문자예요. 구리는 Cu, 네온은 Ne. 이렇게 되는데 자, 보시다시피 하나로 된 거는 다 대문자고요. 두 개로 된 거는 첫 글자는 대문자,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쓰게 됩니다. 자, 화면에 제시된 이 원소들 말고요. 더 많은 원소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거든요. 자, 더 많은 원소들은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통해서 더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선생님이 원소 기호를 약 30개 정도 제시를 할 텐데요. 자, 이 원소 기호를 외우셔야 되거든요. 이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